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2000년 세계 최고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바르셀로나에서 레알로 이적한 포르투갈의 전설. 온갖 비난이 난무했지만 그의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특급 윙어. 호날두가 등장하기 전 부동의 7번이자 6년 연속 올해 포르투갈 선수였던 루이스 피구입니다. 1972년 11월 4일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태어난 피구. 포르투갈어로 무화과란 뜻을 가졌으며 아버지의 별명에서 따온 이름이었던 피구는 어릴 적 에우제비오를 동경하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외동 아들이었던 터라 금지옥엽처럼 귀하게 자랐고 축구도 공부도 모두 잘하는 만능아이였습니다. 특히 수학에 재능이 있기도 했던 피구는 축구선수가 아니었으면 심리학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스파스틸라스라는 지역팀에서 길거리 축구선수로 활약하던 시절 두각을 나타냈고 11살 때 무렵 스포르팅 리스본의 팀에 입문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축구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피구의 천재적 재능을 알아본 이는 당시 리스본 주니어 코치였던 카를로스 케이로스였습니다. 급속도의 발전을 거듭한 그는 16살 때 일부 리그에 데뷔했고 U16 세계 유스 선수권 대회에서 엔트리에 발탁되면서 포르투갈을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기도 했죠. 1991년 U20 대회 우승은 피구, 후이 코스타, 주앙 핀토 등 이른바 황금 세대로 불리는 젊은이들의 작품이었습니다. 당초 우승 후보 중 강력한 라이벌은 먼 미래 분데스리가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등극한 에우베르를 필두로 한 브라질이었습니다. 대회 내내 에우베르가 골을 터뜨리고 맹위를 떨쳤지만 결승전 짠물 수비의 포르투갈에게 우승을 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거쳐간 이 대회에서 최고의 활약을 선보인 18살 피구의 다음 과제는 소속팀 스포르팅의 주전 자리를 꿰차는 것이었습니다. 1992년부터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한 그는 지금과 다르게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또는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기용되며 적지 않은 득점을 올립니다. 1994년부터는 23세의 젊은 나이에 주장 자리를 책임질 정도로 탁월한 리더십을 자랑했고 항상 이성적인 행동으로 주의 찬사를 받습니다. 이제 포르투갈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피구는 보다 더 큰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해외 진출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에 놓이게 됩니다. 세리에 A의 유벤투스와 파르마는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팀들이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새로운 행성지로 결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에이전트와 선수가 양 팀과 이중 계약을 맺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서 2년간 이탈리아 클럽으로의 이적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최고의 스타들이 즐비한 이탈리아 무대를 꿈꿔오던 피구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것은 운명이었습니다. 스페인의 명문 바르사로 고려하지 않았던 이적을 감행한 그는 결과적으로 이 선택이 최선의 방안이었음을 느낍니다. 1995년 여름 22억이란 예상보다 저렴한 이적료를 기록하며 요한 크루이프 감독이 이끄는 바르셀로나에 입성하게 된 그의 앞에는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한 미래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희대의 명장 요한 크루이프는 육산 선수 경력이 있는 피구에게 오른쪽 날개의 임무를 부여합니다. 이때부터 날카로운 크로스와 타고난 주력으로 수비수를 괴롭히는 그의 숨겨진 재능이 유감없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뒤이어 지휘봉을 잡은 바비 롭슨, 루이스 바날도 변함없는 지지를 보냄으로써 피구는 누캄프에서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화려했던 과거의 스타 미카엘 라우드롭과 스토이치코프를 서서히 기억 속에서 지워가고 있었죠. 유로 96에서 8강에 올랐던 포르투갈 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는 그에게 커다란 상처가 되었습니다. 팀 동료들이 뛰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지켜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월드컵을 전후로 해서 피구는 한층 더 성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홈에서 펼쳐졌던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 클라시코에서 그가 선보인 기량은 분명 세계 최고였습니다. 호베르투 카를로스는 폭발적으로 오른쪽을 공략하는 피구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르사는 3대0으로 승리했고 1998-99 시즌 챔피언에 오르며 리그 2연패의 위협을 달성하는 명예를 누립니다. 이듬 해에도 그는 최고의 활약을 펼칩니다. 히바우드가 바날 감독과 갈등을 일으키며 벤치로 물러나 있던 사이 피구는 매 경기마다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팀을 고비에서 구해내는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바르셀로나의 서포터들은 연일 피구를 연호했습니다. 당시 주장이 펩 과르디올라, 부주장이 루이스 피구였죠. 유로 2000 대회가 다가오면서 전성기를 맞이한 피구는 자연스럽게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는 지단, 베컴 등과 함께 최고의 스타로 주목을 받았고 황금 세대가 전성기로 접어든 포르투갈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합니다. 호이 코스타, 세르주 콘세이상, 주앙 핀투 그리고 루이스 피구가 주축이 되는 피파 랭킹 4위 포르투갈의 공격력은 화려하다 못해서 사치스러움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유로 2000에서의 피구는 결코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2대0으로 뒤지던 잉글랜드와의 첫 경기에서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며 포르투갈의 역전승에 일조한 그는 루마니아와의 2차전도 종료 직전 터진 코스티아의 헤딩골을 어시스트하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힘을 발휘하는 저력을 선보입니다. 4강전 지네딘 지단이 이끄는 프랑스와 맞붙은 포르투갈의 전사들은 용감
공감했습니다. 최소한 연장전만큼은 기대된 지단에 동무되었습니다.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사나이였고 체력이 소진된 여러 수비수들을 상대로 중행무진 자신의 솜씨를 과시하고 있었죠. 피구 또한 후이 코스타가 교체가 되어 나간 시점부터 팀을 리딩하기 위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해 나갔고 지단, 피구의 대결 구도는 경기의 흥미를 배가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여신은 프랑스에게 미소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비에르의 핸들링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지단이 침착하게 성공을 시킨 것입니다. 아트사코의 레블레 군단은 환호했고 포르투갈의 용감한 전사들은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피구를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심판의 비심적인 판정에 항의했지만 이는 수개월간 대표팀 경기 출전 금지라는 처참한 중징계만을 불러 일으켰을 뿐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바치고자 했던 루이스 피고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쓸쓸히 퇴장해야만 했습니다. 매 시즌마다 최고의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는 피고에게 푸대접으로 일궈나며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시 그의 연봉은 20억을 웃도는 정도로 이는 세계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의 몸값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보다 구단의 태도였습니다. 프로 선수로서 자신의 활약에 걸맞는 대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 측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으니 결국 현대 축구사를 크게 장식할 만한 피고의 이적 사건은 바르셀로나가 자초한 것이라고 다름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으나 피고 또한 너무 많은 돈을 밝힌 점도 문제였습니다.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피구와 돈독이 오른 피구에 질려버린 바르사는 서로 이별을 결심했고 마침내 피구는 자신을 원하는 클럽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새로운 팀이 바르셀로나의 영원한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였다는 것입니다. 마드리드의 새로운 구단주로 취임한 플로렌티노 페레즈는 피구의 바이아웃 조항으로 걸려있는 약 550억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기정료로 지불하겠다는 의향을 밝힙니다. 단순히 회당에 당선된다는 공약에 불과했지만 말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팀 내 최고의 스타를 철천지 원수에게 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중요한 건 레알은 이미 1995년 피구가 바르사로 이적을 할 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고 피구의 에이전트 베이가 또한 피구 레알 이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라치오와의 가계약을 뒤엎는 엄청난 물밑 작업에 공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레알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피구는 보내야만 했습니다. 특히 2000-2001 시즌 6라운드 경기였던 바르셀로나 원정 경기에서는 그에게 커다란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었던 루캄포 스타디움의 많은 팬들이 야유를 퍼붓는 것은 물론 온갖 오물을 그라운드 안에 던져대며 그를 배신자 취급을 한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2대0으로 패배했고 피고는 무기력한 플레이로 일궈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시즌 중반으로 접어들면서부터 점차 제 기량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14라운드 셀타비고와의 경기에서 결정의 개인기에 의한 결승골을 터뜨린 그는 라울과 함께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는 2000-2001 시즌 스페인 챔피언에 등극을 했고 라울과 피고는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로서 제 몫을 톡톡히 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레알 시절 지단이란 불세출의 플레이메이커로 인해서 자신의 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피고의 가장 임팩트 있는 모습은 바로 이 레알 이적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구 선수에게 최고의 영예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발롱도르도 루이스 피고의 차지였습니다. 비록 피파가 주관하는 올해 선수상은 지단에게 내주었지만 1년 뒤 이 상을 피고가 수상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라리가 3년 연속 외국인 선수상 수상으로 명실공히 최고의 유행을 한 타이틀이 부족함이 없던 선수였죠. 그런데 2001-2002 시즌 피고와 지단 이 두 선수가 한 팀에서 뛰게 되는 꿈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피고에 550억을 넘어서는 768억의 거액을 투자하며 유벤투스로부터 지단을 영입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 두 선수는 2001년 여름 내내 언론들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고 많은 축구 팬들이 화려한 마법쇼가 펼쳐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즌 초반에 피고와 지단은 사실상 불협화음에 가까웠습니다. 팀의 확실한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철저하게 경기를 지배하는 스타일의 지단과 일정한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활동 영역을 보여주는 피구 고유의 특성은 적지 않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죠. 레알은 오히려 이 두 선수 중 한 명만을 기용할 때 더 나은 경기력을 선보였고 피고와 지단의 호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견해를 내놓습니다. 하지만 피파는 2001년 피고를 높이 평가했고 그에게 올해의 선수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는 축구 선수로서 최고의 영예를 할 수 있는 유럽 골든볼과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모두 수상을 하면서 신정한 최고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포르투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을 당한 피고는 이때부터 거듭되는 불운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레알 마드리드의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펼쳐진 데포르티보와의 코파델레이 결승전에 무리하게 나갔다가
부상이 악화되었고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위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특히 2002 월드컵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당한 부상이었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즌이 끝나갈 때쯤에 복귀한 피구는 이미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딘 경기 감각과 유난틱에 떨어진 순간 스피드는 그를 그저 그런 선수로 전락시키고 말았죠. 이러한 부상 후유증은 애석하게도 2002년 월드컵까지 이어집니다. 부상 이후 좀처럼 기량을 회복하지 못한 그는 예전처럼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고 한국의 송종국 선수에게 철저하게 봉쇄당하면서 믿을 수 없는 패배에 대한 책임을 실책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주장 완장을 차고 참가한 유로 2004에서도 결승에서 복병 그리스에게 무너지며 아쉬운 눈물을 흘리는 기운을 맛보았습니다. 당초 2006년까지 레알에 머물 것으로 보았으나 피고는 같은 포지션의 베컴과 겨울 이적 시장 영입된 그라베센에게 밀려서 2005년부터 벤치 신세가 되었고 결국 이적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터밀란에서 다시 날아오른 그는 한 경기 3도움을 올리는 등 팀을 코파 결승까지 이끌며 황혼의 선수 생활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인테르가 세리 A 4연패를 달성하자 그는 은퇴 의사를 밝혔고 2009년 5월 31일 시즌 최종전을 통해서 팬들에게 작별을 구합니다. 은퇴 인터뷰에서 그는 무리뉴 감독과 함께라면 인터밀란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할 수 있다고 마지막 소망을 밝힙니다. 그리고 피구의 은퇴 후 1년 뒤 인터밀란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합니다. 전술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축구를 쉽게 했던 피구는 창조성과 측면에서 드리블로 수비를 제치는 능력은 당대 최고였습니다. 나의 꿈은 팬들에게 훌륭한 축구 선수로 기억되는 것이라고 말했던 피구는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의 움직임과 질풍 같은 드리블을 축구 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축구 역사에 레드카드를 만들어냈을 정도로 화려한 개인기를 무장했던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